어제 하루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방송사별로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JTBC가 뽑은 헤드라인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10대2로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정치 관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및 백현동 협박 발언을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며 2심에서 발언별로 쪼개어 판단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발언은 선거인 관점에서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헌법 84조 논쟁도 재점화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지만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대선 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라며 대선 전 결론을 촉구했고 대법원이 34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을 내린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졸속 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건태 의원 인터뷰 등으로 당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고 직후 총리직을 던지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대선 관리를 약속했던 입장을 번복해 직접 선수로 등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측은 계엄 문제 등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등판의 배경에는 다양한 정치적 힘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인수 통일교 현안 관련 한 부분들이 윤 전 대통령 영장에 적시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압수수색 목록은 100여 개가 넘었고 김건희 여사 수표 카드 인증서, 일기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을 포함하여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소식이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후 명태균과 윤상현의 수상한 심야회동이 포착되었고 김 여사 생일에 사용된 의전 차량도 논란이 되며 지난해 경호처 물품 구매에 427억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장모의 요양원이 의혹의 중심이 되자 퇴소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선택지 없는 유심 교체로 인한 출국길이 고난의 길이 되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SKT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습니다. 관세 부메랑에도 트럼프는 바이든 탓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돌비 뉴스에서는 돌아온 최상목 권한대행과 김문수 경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40년에 한 번꼴로 벌어진 최악의 사태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MBC가 뽑은 헤드라인은 속도를 내던 대법원이 대선을 33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론나면서 대법원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권을 우선시하며 허위사실 공표 기준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대선 전 최종 변론이 사실상 불가능해 혼란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법부가 국민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당당하게 가겠다고 밝혔고 선고 1시간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해 정치권이 더욱 술렁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사법부의 국민 참정권 침해, 혼돈 속 대선이라는 비판이 확산됐습니다. 한덕수는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지만 왜 꼭 본인이냐는 의문과 내란 부역 책임론, 단일화 변수까지 거론됐습니다. 위기 극복의 적임자 논쟁 속 한덕수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조사나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고 윤석열 압수수색 결과 아크로비스타에는 문제의 목걸이와 사넬백은 없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과 윤상현의 수상한 술자리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까지 참석자로 거론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혐오와 거짓, 궤변을 여과 없이 전하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연휴를 맞아 공항은 유심 교체 대란으로 새벽부터 줄이 이어졌고 유심 부족으로 신규 가입 중단과 대리점 폐업 위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험한 노동자들의 현실이 이어지고 미국에서는 장관들의 아부 경쟁 속 삼성이 소환되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우리 바다에서 발견된 희귀 돌고래까지 다양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SBS가 뽑은 헤드라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0대2의 의견으로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에 나선 정치인의 발언 허용 기준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즉 유권자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과장이 아닌 허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는 대선 전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으며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올지 주목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헌법 84조 논란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믿고 나가겠다며 대법원의 결정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고 김문수와 한동훈은 사퇴를 요구하며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교체는 없으며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후보 등록 금지 가처분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퇴했고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심판이 선수로 뛰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을 위한 경청 투어에 나섰고 김문수와 한동훈은 막판 경쟁과 당명 변경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비상계엄의 군경동원 논란과 윤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가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휴대전화와 메모 분석을 통한 건진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의혹으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시도가 주목받았고 SKT 사태에서는 신규 가입 중단과 위약금 면제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천둥번개 동반 거친 물결구름 목격되었으며 10년 넘게 불법 진료한 가짜의사 적발되었습니다. 금갑급 등의 돌반지 구매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6조 체코 원전 수주가 확정되어 16년 만에 원전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상갱이가 포착되었고 방치된 빈집은 13만 호가 넘어서 정부의 관리, 정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에 비트코인 투자하자는 경선 후보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고 대미 수출이 6.8% 하락하였습니다. 관세 덕에 삼성도 투자하며 미국 3년 만에 역성장 등 다양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가 뽑은 헤드라인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과의 골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기준을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갈수록 선고가 빨라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대선에 미치는 파장도 주목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부당한 선거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유죄 확정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하고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이며 한 전 총리와 국민의힘 최종 후보 간 단일화 논의도 본격화돼 늦어도 8일까지는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계 표심을 겨냥해 경청 투어를 시작했고 국민의힘은 최종 경선 투표에 돌입하며 단일화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미국의 관세부과 여파로 4월 대미 수출이 6.8% 감소하며 관세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집계돼 관세 전쟁의 부메랑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광물 협정을 체결하며 러시아 침공을 공식 명시했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가 열려 노동기 본권 보장을 촉구했고 대선에서 주 4.5일제 공약이 부상하며 선결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는 JTBC 뉴스룸과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전해드린 뉴스 헤드라인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